안녕하세요, 임기섭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3D 그래픽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알고 싶었던 내용들이나 혹은 궁금했던 내용들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3D 그래픽 수업을 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선생님, 과연 어떤 3D 그래픽 공부를 하는 게 좋아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 질문들을 학생들이 저한테 할 때마다 전 좀 난감한데요. 어떤 프로그램 하는 게 좋을지.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D 그래픽을 하기 전에 3D 모델링이라고 해서 3D 모델링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3D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3차원으로 입체를 만드는 겁니다. 자, 과연 3D 모델링하는 방법은 몇 가지나 될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몇 가지가 되는지를 알아야지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모델링 방법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크게 3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 폴리고널 모델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패치 모델링, 그 다음에 넙스 모델링,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아우, 갑자기 또 영어 나오는 거 힘들죠? 자,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폴리고널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 찰흙이에요. 찰흙이라서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얘를 딱 찰흙을 놓고서 이제 주물럭해서 3D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패치 모델링이라는 건 뭐냐면 천이에요. 천. 패치가 천이기 때문에 천 조각을 놓고 하는 거예요. 천. 그 다음에 넙스라는 건 뭐냐면 얘는 이제 면을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방법인데, 자, 일단 그래서 크게 모델링은 3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폴리곤 모델링이라는 방법 중에는 뭐가 있냐면 메쉬라는 방법이 있고 폴리라는 방법이 있어요. 폴리. 이 2가지가 또 구별돼서 있습니다. 폴리곤 모델링은 찰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얘가 주물럭 하면서 내가 이렇게,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여기 찰흙 놓고서 사람 얼굴 만들고 막 이렇게 뭐 3D 형태 만들 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폴리곤 모델링은 정확한 치수 개념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럼 주로 언제 쓸까요? 폴리곤 모델링은 주로 캐릭터라든가 사람 얼굴이라든가 이런 거 있어. 그런 것들은 어때요? 형태가 정확하지 않고 되게 유기적이잖아요. 그럴 때 폴리곤 모델링을 많이 씁니다. 패치 모델링은 뭐냐면 곰인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곰인형이라서 이제 어떻게 하냐, 내가 천을 하나 딱 놓고서 자르거나 꼬매면서 만드는 모델링이 패치 모델링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넙스 모델링은, 자, 선과 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면들을 이용해서 입체를 만드는 건데, 쉽게 생각해서 뭐냐면 내가 철사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여기다 종이를 붙이고 다시 여기 철사를 만들고 종이 붙여가면서 이렇게 3D를 만드는 형태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 3D 모델링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3ds max라는 게 있어요. 3ds max. 이 3D max라는 프로그램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근데 학생들이 3D max 하면 항상 이렇게 쓰여요. 3D max.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요. 잘못된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은 이렇게 3ds s가 하나 붙어야 됩니다. 이렇게 s 붙여서 3ds max라고 하는데, 선생님, 저 s는 또 뭔가요? 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저 s는 뭐냐면 원래 3D 스튜디오 맥스였어요. 근데 그걸 줄여서 3ds max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3D max 프로그램이 처음 나왔을 때, 뭐 90 몇 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윈도우에 처음 나왔을 때 처음에는 3D 스튜디오 맥스였어요. 근데 이게 4.0 때부터 3ds max로 줄여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상 3ds max를 쓸 때는 여기 S자 항상 쓰셔야 됩니다. 자, 3D max는 이 3가지를 다 지원을 해줘요. 다 3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자, 있는데, 자, 여기 메쉬라는 방법과 폴리라는 방법이 있는데, 메쉬는 뭐냐면 기본 단위가 삼각형이에요. 폴리는 기본 단위가 사각형입니다. 사각형. 근데 실제로 사각형이라고 생각하지만 얘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삼각형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메쉬가 있다가 그 다음에 라이노 3D 맥스 7.0부터는 이제 폴리건 모델링, 폴리 개념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새는 이걸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폴리건을 모델링을 할 때 차력으로 어떤 입체를 만들 때는 이제 폴리라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뭐 다른 게 있나요? 삼각형하고 사각형인데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삼각형이 되면은 방향성이 세 가지가 생기고요. 사각형이 되면 방향성이 두 가지가 생기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얘는 마이너스 방향성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 메쉬로 삼각형으로 모델링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다 사각형 단위의 폴리건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링 방법이 두 가지로 이해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자, 3D 맥스에서는 이렇게 모든 모델링을 하지만 3D 맥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폴리건 모델링으로 모델링을 많이 합니다. 그다음 패치 모델링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패치 모델링이 굉장히 많이 썼었어요. 뭐 책이라던가 예제나 교재 같은 데 보면 패치 모델이 있었지만 이 폴리가 발전하면서 패치 모델링은 사양새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패치 모델링은 어디로 가냐면 주로 이제 3D CAD 프로그램 중에서 이 서페이스 모델링을 할 때 패치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서페이스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면이에요, 면. 그래서 패치 모델링은 3D CAD 프로그램 중에서 서페이스 모델링 할 때 좀 쓰고요. 그 다음부터는 3D 그래픽에서는 패치 모델링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가 천이기 때문에 되게 유기적이고 부드러운 선을 만들 수 있지만 부드러운 면을 만들 수 있지만 천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살짝 흔들면 어떻게 해요? 저쪽도 흔들리죠? 그러니까 여기를 흔들면 저기도 흔들리고 저기도 흔들면 여기 흔들리기 때문에 3D 그래픽에서는 패치 모델링을 잘 쓰지 않습니다. 넙스의 개념이 뭐냐면 기본 단위가 뭐냐면 제일 작은 걸 뭐라고 하냐면 포인트라고 합니다. 포인트. 자, 점들이 보이면 뭐가 돼요? 선, 라인이 돼요. 라인 혹은 커브라고 합니다. 커브가 뭐예요? 곡선이에요. 곡선. 얘가 모이면 뭐가 되냐면 폴리라인이 돼요. 폴리라인. 라인들이 모이면 폴리라인.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면 이제 하나의 면인 서페이스가 됩니다. 서페이스. 그 다음에 얘가 모이면은 폴리 서페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 모이면 이제 뭐가 되면 하나의 입체가 되는 거예요. 입체를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솔리드라고 해요. 그래서 넙스 모델링은 선과 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면들이 이루어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의 입체, 솔리드를 만드는 형태예요. 그럼 넙스 모델링은 뭐가 좋으냐? 자, 이런 제품 같은 것들은 어때요? 선이 확실하죠? 그래서 이 선들을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느냐? 이 모델링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하는 친구들은 넙스 모델링을 꼭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넙스 모델링의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알리아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알리아스. 그래서 라이노, 알리아스가 대표적인데 주로 많이 쓰이는 건 라이노라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프로그램 중에서 3D 맥스가 있는데 3D 맥스는 무슨 모델링이다? 폴리건al 모델링에서 폴리라는 개념으로 모델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3D 맥스로 제품 디자인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이게 지금 보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선이 확실하기 때문에 선들 위주로 해서 넙스 모델링을 해야지 얘가 정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폴리건 모델링으로 내가 도자기를 만들 때는 폴리건 모델링 하는 거예요. 도자기인데 오늘 만든 도자기하고 내일 만든 도자기가 똑같을까요? 똑같진 않죠. 비슷하게 만들 수 있지 몰라도 정확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품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대량 생산의 개념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얘가 정확해야 돼요. 이게 오늘 만든 거랑 내일 만든 거랑 다 똑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넙스 모델링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모델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 선을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페이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솔리드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3D 맥스는 어디에 섞 거냐면 오토데스크라는 회사 거예요. 오토데스크.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오토데스크? 그러면 학생들이 또 물어봐요. 선생님, 3D 맥스 말고 뭐가 있냐면 또 마야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야. 선생님, 그러면은 3D 맥스가 좋아요? 마야가 좋아요?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학생들이. 뭐가 좋을까요?
이것도 이제 학생들이 고민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학원이나 뭐 어떤 교재 같은 거 보면은 맥스가 좋다, 마야가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둘 다 저는 다 좋다고 봐요. 근데 3D 맥스에서는 이 세 가지 모델링 방법을 다 할 수 있지만 3D 맥스에서는 넙스 모델링은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지만 안 해요. 왜 안 하냐면 3D 맥스에서 넙스 모델링 하게 되면 컴퓨터가 그냥 알 수 없는 오류를 범하거나 뻑갈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D 맥스에서는 넙스 모델링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3D 맥스는 주로 요새는 뭘 하냐? 이 폴리 모델링을 많이 씁니다. 근데 마야는 넙스 모델링도 되고 폴리거널 모델링도 다 돼요. 이걸 왔다 갔다도 잘 돼요. 그러면 우리는 뭘 배워야 돼요? 마야를 배워야 되죠. 그렇잖아요. 선이 확실한 것들은 넙스로 하면 되고 선이 확실하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하면 찰흙 형태로 주물럭주물럭해서 만들면 되잖아요. 그러면 마야를 배워야 되는데 대부분의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 보면 3D 맥스가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마야가 가르치는 데 가면은 마야가 좋다고 하고 3D 맥스 가르치는 데는 3D 맥스가 좋다고 해요. 다른 건 없어요. 뭐가 있느냐? 가격차가 나요. 가격차. 3D 맥스는 마야보다 훨씬 쌉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싼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3D 맥스를 이용해서 형태를 만드는데 굳이 비싼 마야를 쓰지 않고 3D 맥스를 많이 쓰죠. 그래서 3D 맥스가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전에 넙스에서도 라이노하고 알리아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라이노와 알리아스 중에서도 라이노를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3D 맥스도 가장 많이 쓰고 라이노도 많이 씁니다. 알리아스가 더 좋아요. 서페이스 모델링에 대한 개념이 더 좋아요. 그런데 라이노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가격이 차이가 확 나요. 그래서 라이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싸면서도 넙스 모델링을 다 지원하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게 라이노예요. 그래서 서점이나 도서관 같은 데 가보시면은 3D 그래픽 책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보시면 라이노 책이 거의 한 10권 중에 9권이고 알리아스 책은 한 권 보일까 말까고요. 그 3D 그래픽 책에서 이제 3D 맥스하고 마야 책이 있으면 맥스 책은 한 10권 중에 7, 8권이라고 마야 책이 한두 권 있을 거예요. 그 정도로 3D 맥스 그 책이 많아요. 이건 뭐냐면은 프로그램 가격이 싸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 선생님 마야는 언제 쓰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3D 맥스와 마야가 다른데 왜 이거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요? 그러는데 여기서 차이가 뭐냐면은 자, 맥스는 무조건 윈도우에서만 돌아요. 맥스는 윈도우지만 마야는 윈도우가 됐든 리눅스가 됐든 뭐 iOS가 됐든 그러니까 플랫폼에 따지지 않고 다 돌아요. 그래서 마야는 뭐 언제 쓰냐면은 혹시 여러분들 FPS라는 단어 들어보세요. FPS? 학생들한테 FPS가 뭐니? 그럼 물어보면 애들이 프레임 퍼 세컨스를 줄인 게 아니라 뭐냐면 1인칭 슈팅 게임, 뭐 서든이라던가 뭐 이런 프로그램을 FPS를 하는데 그래픽에서는 FPS를 뭐라고 하냐면은 1초당 몇 프레임이 지나갈 거냐를 말하는 게 FPS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1초 잠시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지우고 다시 펜을 했을 때. 자, 얘는 그래서 윈도우도 되든 얘도 윈도우도 되고 리눅스도 되고 뭐 iOS도 다 돼요. 그래서 1초에 우리가 몇 프레임이 지나가냐면 대략 30프레임이 지나갑니다. 30프레임. 우리 영상에서는 대부분 30프레임, 그러니까 1초에 30프레임이 지나가야지 우리가 영상이구나 느끼는 거예요.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1초에 17프레임 정도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일본 애니메이션 보면 어떻게 해요? 되게 거칠죠? 그러니까 이게 1초에 30프레임이면 그럼 1분이면 몇 프레임이죠? 1800프레임이죠. 그쵸? 그럼 1시간이면 어떻게 돼요? 1시간이면 30 곱하기 60이 되니까 1800 곱하기 1시간이면 1800 곱하기 60, 30이 되겠죠. 그쵸? 60이 되겠죠. 60. 1시간이면 1800 곱하기 60이 되겠죠. 60.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게 한 장 한 장 한 장 이미지가 쫙 나와서
영상으로 쫙 보여줘야지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다 돈이에요. 그래서 영상으로 쓸 때는 자 3D Max가 됐든 마야가 됐든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형태를 만들고 이제 얘를 애니메이션 준 다음에 한 장 한 장 뽑아야 되는데 제일 싼 게 뭐냐면 리눅스 서버예요. 리눅스 서버. 그래서 리눅스 서버가 제일 싸요. 그래서 마야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리눅스 서버를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뭐냐냐 마야를 많이 써요. 그러면 마야를 쓰는 데는 어딜까요? 주로 예. CG라던가 영화 쪽에서는 마야를 많이 써요. 왜냐면 윈도우 서버도 있고 리눅스 서버도 있지만 리눅스 서버가 훨씬 더 싸요. 그렇기 때문에 마야에서는 리눅스 서버 때문에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렌더팜이라고 합니다. 렌더팜. 렌더링 농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서버실에 쫙 있어서 얘를 갖다가 자 만약에 내가 뭐 1분짜리 영상이다 1800장의 이미지가 필요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서버에다가 쫙 그러니까 컴퓨터 1800대를 놓고서 한 번에 딱 돌리는 거야. 그러면 한 번에 나올 때 어떻게 해요? 1800장이 확 나오죠. 그런 식으로 해서 렌더팜 때문에 마야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뭘 쓰냐면 렌더맨이라는 게 있어요. 렌더맨. 이 렌더맨은 어디서 만든 거냐면 픽사에서 만든 렌더러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마야를 쓰는데 픽사하면 어떻게 돼요? 되게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상이나 CG 쪽에서는 이 렌더판과 렌더맨 때문에 마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약에 내 꿈이 영상이나 CG 쪽이다. 뭐 화려한 영화 쪽에 내가 이제 어떤 걸 하겠다 그러면은 마야를 배우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3D Max는 캐릭터, 뭐 게임, 뭐 인테리어, 뭐 익스테리어 이런 데 다 써요. 그리고 마야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 렌더판과 렌더맨 때문에 영상이나 CG 쪽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가르쳐 보는 결과 저는 주로 3D Max를 가르치거든요. 3D Max 이걸 가르치는데 3D Max 하는 애들은 만약에 취업을 하는데 마야 쪽으로 취업해야 되고 한 2주만 주면은 마야 금방 씁니다. 왜 그래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문서를 만들 때 주로 뭘 쓰죠?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서류 작업을 하죠. 근데 내가 이제 뭐 공공기관이라던가 아니면 뭐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글로 이제 문서를 작업을 하는데 내가 만약 외국계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문서를 만들어야 돼요. 외국계 기업 회사에서는 한글을 쓰나요? 안 쓰죠. 뭐 써요? MS 워드 쓰죠. 근데 한글로 문서를 잘 만들 줄 아는 학생이 MS 워드 쓰는데 문제가 될까요? 잘 안 돼요. 어차피 어딘가는 글을 쓰는 게 있을 거고 어딘가에는 뭐야 문서를 넣는 게 있을 뭐 그림을 넣는 게 있을 거고 어디에는 표를 그리는 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글을 잘 쓰는 친구들이 MS 워드를 쓸 때는 조금 느릴 수는 있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대신 조금만 시간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어차피 문서 만드는 건 똑같기 때문에 한글이든 MS 워드든 둘 다 잘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D Max 책이 훨씬 더 많고 교재도 많고 튜토리얼도 많기 때문에 저는 3D Max를 먼저 공부하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야라는 프로그램에 관심이 있으면 마야라는 프로그램을 공부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기가 취업처라던가 교재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3D Max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야가 좋아요, 맥스가 좋아요 이렇게 싸우는 애들이 있는데 둘 다 좋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은 하나를 깊이 파는 거예요. 얘도 똑같아요. 라이노가 좋아요, 알리아스가 좋아요 그러는데 라이노를 깊이 파고 이해하고 서페이스 모델링을 다 이해하는 애들이면 알리아스도 좀 더 쉽습니다. 대신 라이노는 CAD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CAD라는 프로그램 CAD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CAD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노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저는 수업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갖다가 오토캐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단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서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선과 선이 딱 부닥치고 만나야지만 서페이스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져요. 이 서페이스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야지 나중에 내가 만들고 싶은 뭐예요? 솔리드라는 개념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노 프로그램을 공부할 때는 저는 캐드캠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해요. 캐드캠. 대부분의 지금 나와 있는 라이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캠 데이터라는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페이스 모델링 데이터를 많이 해요. 선생님, 또 CAD는 뭐고 캠은 뭐예요? 자, C가 뭘까요? C. 얘는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디자인 혹은 드로잉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디자인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예쁜 걸 만드는 게 디자인이 아니라 여기서는 설계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이 A가 뭘까요? A. 얘는 ADD라는 거예요, ADD. 자, ADD라는 말인데, 자, 컴퓨터를 가지고 뭐 하냐, 설계를 하는데 뭘 하냐,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를 할 때 컴퓨터를 가지고 설계하는 게 뭐다? CAD예요, CAD. 그래서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면 치고하나 할 때 많이 쓰고요. 캠인데 그러면 이거 컴퓨터고 이건 AD도 도움을 받다, 도움을 주다. 그럼 M은 뭘까요? 그럼 애들이 M 뭐니? 그러면 애들이 하는 건 그래요. 머신? 뭐 이래요. 머신 아니라 매뉴팩처링, 제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D 프린트 있죠? 이런 게 캠 데이터로 만들어져야지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가 돼야지만 이게 3D 프린터라던가 어떤 공작기계, CNC, 밀링이나 선반에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넙스 모델링에서 라이노를 공부할 때는 라이노는 CAD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오토캐드부터 시작하라고 해요. 이걸 정확히 이해해드리면 서페이스 만드는 방법만 이해하고 솔리드의 개념만 이해하시면은 라이노는 그렇게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알리아스는 CAD 기반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서페이스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라이노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면은 나중에 내가 원하면 알리아스라는 프로그램을 공부하셔도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알리아스는 어디에 서 거냐면 오토데스크 거예요. 오토데스크. 그러니까 오토데스크는 3D에서 굉장히 큰 시장을 갖고 있어요. 오토데스크, 3D 맥스, 마야, 뭐 알리아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자면 선생님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요? 라고 물어보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만들 건지. 만약에 내가 게임이 좋아서 게임 캐릭터라던가 게임 배경을 만들겠다. 그러면 게임은 거의 다 3D 맥스로 만듭니다. 왜냐면 여기에는 이제 뼈도 있고 되게 쉽기 때문에. 게임 쪽에 관심 있다 그러면 3D 맥스를 공부하시고 선생님 저는 전공이 제품 디자인인데 뭐 할까요? 그러면 라이노를 공부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선생님 저는 영상이나 CG 쪽이에요. 근데 마야를 접근하기 전에 일단 맥스 접근해서 마야 쪽으로 넘어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어떤 프로그램이 좋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뭘 3D로 만들고 싶은지를 일단 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좀 이해되시나요? 그럼 나중에 다시 또 정리를 한번 하고요. 자, 그래서 라이노 같은 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생겼어요. 라이노.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냐면 이게 아까 선에 대한 얘기예요. 커브나 선에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뭐냐면 이게 서페이스. 그 다음에 여기는 솔리드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하자면 짠. 일단 선에 대한 얘기가 확실히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에 면을 이용하고 면들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야? 솔리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3D 모델링을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얘를 쉐이더를 보여줄게요. 자, 보시면 이거 뭐 같아요? 자동차 이 바퀴 위에 있는 휀더 같은 부분이죠, 그쵸? 보시면 이게 면들로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게 선들이 있어요, 선. 그래서 선과 선을 이용해서 이제 뭘 하느냐? 이제 면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들을 정확하게 딱딱딱 붙여서 그릴 수 있어야지 얘가 정확하게 여기랑 여기랑 만나고 여기랑 여기랑 다 만나는 거. 여기 이 선들이 만나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토캐드라는 개념을 좀 이해하시고 공부하시면은 캐드를 공부하시면 오토캐드 공부하시면 여기가 끝나요. 그러면 서페이스만 이해하면 돼요. 여기 서페이스 중에서 뭘 할 거냐면 네트워크 서페이스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이 지나고 이 선과 이 선과 이 선이 지난다. 그래서 선과 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드는 거예요. 면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면들이 합쳐지면 얘가 하나의 입체 단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색깔이 잘 안 보이니까 색깔을 좀 바꾸도록 할게요. 네트워크 서페이스. 여기서 완전 서페이스구나. 요거 색깔을 좀 바꿀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얘가 부드럽게 잘 됐나 안 됐나 이거 테스트 할 때는 이제 뭘 하느냐, 그래서 이제 지브라 테스트라고 해서 얼룩말 테스트 같은 걸 하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떻게 해요? 이거 흘러가는구나, 이런 걸 이제 공부할 때 쓰는 게 라이노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 폭발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선과 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고, 면들이 모여서 하나의 입체를 만드는 게 라이노 넙스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품 디자인에서는 필수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캐릭터나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3D Max인데 3D Max는 이제 간단하게 뭐냐면 차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차력이라고 생각해서 뭐 박스를 하나 건넸다고 합시다. 박스, 이렇게 박스. 그래서 라이노나 넙스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이 치수가 얼마냐, 이 치수가 얼마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맥스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얘 덩어리감이 중요해요. 차력을 놓고 주물럭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조금 더 바꾸겠다. 자, 바꿨어요.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만들어 놓고 얘를 갖다가 폴리라는 개념으로 바꿔서, 폴리는 기본 단위가 사각형이라고 했죠, 그쵸? 그렇게 해서 뭐 이게 주사위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일단 얘를 잡아서 챔버를 살짝 주고요. 챔버 하나 주고, 챔버를 좀 이따 줍시다. 일단 얘를 잡아서 이쪽으로 면을 주겠다. 폴리건 이용해서 여기 뭐 세 면이 있다. 라고 해서 여기다가 인셋 이용해서 얘를 차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갖다가 쭉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베벨 이용해서 얘를 좀 집어넣고, 그러니까 차력이에요. 차력. 이런 식으로 주물럭 해서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 3개, 뭐 여기는 2개, 5개, 이렇게 5개를 준다고 합시다. 5개 주고서 여기다가 인셋 주고, 뭐 베벨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를 할까요? 여기는 뭐 2개 할까요? 2개? 이런 식으로 2개 인셋 베벨 이런 식으로 써요. 선생님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어떻게 하냐면 면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겠다는 터보 스무드를 줍니다. 터보 스무드 주기 전에 짠짠짠 얘를 전체를 챔버를 살짝 줍시다. 챔버 이용해서 챔버를 살짝 줄게요. 이렇게 챔버를 살짝 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터보 스무스 주고 3 정도 줘서 아이소레이트 디스플레이 주시면, 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주사위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개념이 틀리죠. 라이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선과 선을 이용해서 면을 만드는 거고, 그래서 얘는 제품 디자인의 필수고, 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주물럭 해서 만드는 형태이기 때문에 형태가 조금 더 틀리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3D 모델링을 공부할 때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공부할 건지를 정하시고, 그 목적에 맞는 가장 대표적이고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하나 선정해서 깊이 공부하시면 돼요. 대신 제가 충고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넙스 모델링, 제품 디자인이나 뭐 산업 디자인 친구들은 라이노가 필수이기 때문에 라이노를 공부하시는데, 그냥 기존에 있는 라이노 책을 보시면은 서페이스에 대한 얘기만 많이 나오지 이 앞에 선을 어떻게 쓰는 거지에 대한 얘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라이노를 공부하기 전에 오토캐드를 먼저 공부하시면, 오토캐드는 개념이 그대로 라이노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시고 서페이스를 이해하신 다음에 솔리드, 캠 데이터로 이해하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내가 편한 프로그램을 이리저리 공부해 보시고 마음에 맞으시면 그걸 갖다 깊이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3D 그래픽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얘기고요. 뭐 다음에 또 시간이 되시면 이제 3D CAD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는 거나 궁금한 있으면 언제든지 아래다가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저랑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좋은 디자인이라. 학생 처음에 이제 제품 디자인을 제가 전공을 했는데 좋은 디자인이란 과연 뭘까라고 생각했는데 처음에는 엄청나게 크고 화려하고 남들이 알아주는 디자인이 굉장히 좋은 디자인을 생각했는데 제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어떤 인터뷰를 했던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를 보고 저는 좋은 디자인이라는 게 다른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교수님한테 어떤 디자인이 교수님이 한 것 중에서 제일 좋은 디자인이에요? 했더니만 내가 내 아들한테 그려준 네컷 만화가 최고의 디자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뭐냐면 클라이언트와 디자이너가 서로 좋아할 수 있는 디자인을 했고 그 다음에 적은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냈기 때문에 이게 좋은 디자인이라 생각해서 학생들을 이렇게 저는 제품 디자인 전공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제품 디자인을 하러 이제 대학교에 입학을 하면은 남학생들의 꿈이 두 가지예요. 로봇 아니면은 자동차. 근데 그것도 꿈일 수 있지만 디자인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좀 더 이롭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고 기업의 이익을 창출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디자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만족할 수 있으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